유류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4가지 방어 포인트를 설명드렸는데요. 내용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 보너스로 2가지 방어 포인트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원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을 받으면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된 이상 대응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 계산식을 설명드리면서 유류분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포인트를 딱 집어드리겠습니다. 용어나 계산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보시고 내 상황과 비슷한 부분만 메모해 두시면 정확한 분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인의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그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적을수록 상대방의 유류분액도 적어지겠죠. 유류분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초재산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기초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즉 상속 개시 시 남아있는 재산에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더한 후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뺀 것인데요. 먼저 상속 개시 시 상속재산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결국 나의 특별수익이 적을수록 상대방의 유류분액도 적어지게 됩니다.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내가 받은 것은 공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서 특별수익을 없애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기에 대가로 받은 것임을 입증한다면 특별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류분 주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특히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이라기보다 기여에 대한 보상,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 상속인의 채무가 많을수록 유류분액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최대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유류분액이 바로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액인데요. 상대방이 무조건 이걸 다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도 특별수익이 있을 수 있고 상속 개시 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서로 나눠 가지기 때문에 그걸 합한 돈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게 된다면 유류분 청구를 방어할 수 있게 되겠죠. 유류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4가지 방어 포인트를 설명드렸는데요. 내용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 보너스로 2가지 방어 포인트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나만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도 유증, 증여받은 것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해야 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증여받은 나 말고 유언으로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증여받은 크기에 따라 비례해서 분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 말고도 증여받은 사람이 있다는 항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포인트, 소멸시효 주장인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1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방어하는 쪽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과 증여나 유증의 존재 둘 다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